그 누구보다 당당하게 사장에게 인사를 건넸던 미희는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줄 알고 잠시 어깨를 으쓱하며 마중을 나가려 했으나 호텔 사장과 직원들은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 미희를 거칠게 밀쳐내며 지나갔고 그 반동으로 미희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볼품없이 나동그라지며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아, 깜짝이야. 사장님,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이에요. 계약업체 대표 사모인 나를 밀치고 지금 어디를 가시는 거냐고요. 바닥에 주저앉은 미희가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비명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으며 오직 앞만 보고 달린 호텔 사장과 직원들은 조용히 호텔 문을 나서려던 경혜와 재란이의 앞을 가로막고는 마치 거대한 장벽처럼 일렬로 늘어서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아래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부탁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거대한 축을 흔드는 국내 10위 대기업의 집무실에는 오늘만 해도 수십 건의 결제 서류와 숨막히는 회의가 쉴 새 없이 이어지고 그 중심에 선 총수 경혜는 화려한 조명과 회장이라는 무거운 왕관을 쓴 채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머리를 숙이게 만드는 높은 자리에 올랐지만 경혜의 가슴 한구석은 언제나 매서운 겨울바람이 부는 것처럼 시리고 차갑기만 합니다. 사실 경혜에게는 지독하게도 아프고 외로웠던 여고 시절의 기억이 낙인처럼 가슴 깊은 곳에 박혀 있는데 가난하다는 이유로 그리고 숫기가 없다는 이유로 온 학교 아이들에게 비참한 멸시와 차가운 외면만을 받으며 지옥 같은 날들을 버텨내야 했습니다. 매일같이 교실 구석에서 숨죽여 울며 차라리 이 세상이 끝나기를 바라던 그 암흑 같던 시절에 유일하게 손을 내밀어 경혜의 편을 들어주고 웅크린 어깨를 감싸 안아준 천사 같은 친구가 바로 재란이었습니다. 재란이는 모두가 경혜를 더러운 오물 취급하며 따돌릴 때도 당당하게 그 곁을 지켜주었고 도시락을 빼앗겨 굶는 경혜에게 자신의 도시락을 반으로 나누어 건네며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던 유일무이한 친구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경혜가 피나는 노력 끝에 대기업의 총수 자리에 올랐음에도 보안과 신비주의에 가려진 탓에 재란이는 그저 여고 시절에 유독 유약했던 단짝 친구 경혜만을 기억한 채 그녀가 이렇게 거대한 기업의 회장이 되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무실에서 타들어가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서류를 검토하던 경혜의 개인 휴대전화로 낯선 번호의 전화가 걸려오고 무심코 전화를 받아 귀에 대는 순간 수십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귓가를 때리는 익숙하고도 그리운 목소리에 경혜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며 걷잡을 수 없는 충격을 받게 됩니다. 혹시 경혜 맞니? 나 재란이야. 이 번호가 맞는지 몇 번을 망설였는데 정말 경혜, 내 목소리가 맞구나.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재란이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는 순간 대기업 총수로서 얼음처럼 차갑게 굳어있던 경혜의 눈시울이 순식간에 붉어지며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온 세상의 권력을 쥐었어도 늘 외로움에 허덕이던 경혜의 마음을 단번에 무장해제시킨 것은 바로 그 시절 자신을 구원해준 유일한 친구의 목소리였고 목이 메어 차마 말이 나오지 않는 경혜는 흐르는 눈물을 손등으로 닦아내며 겨우 숨을 고릅니다. 재란아, 정말 재란이 너야? 어떻게 내 번호를 알고. 진짜 내가 맞구나, 재란아. 경혜는 마치 17살에 상처받은 여고생으로 돌아간 것처럼 아이처럼 흐느끼기 시작하고 비서들이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는 사실도 잊은 채 수화기를 두 손으로 꼭 쥔 채 통곡에 가까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재란이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친구의 거친 울음소리에 깜짝 놀라며 여전히 경혜가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보호해 주어야 할 존재라고만 생각하여 다정한 목소리로 다독이기 시작합니다. 바보야, 왜 이렇게 울고 그래? 내가 진작 연락하지 못해서 미안해. 사는 게 바쁘다는 핑계로 우리 불쌍한 경애를 내가 너무 늦게 찾았지? 어디 아픈 데는 없고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는 거니? 자신이 대기업의 총수라는 사실은 전혀 모른 채 오직 30년 전 그 시절에 가난하고 나약했던 경애만을 걱정하며 밥은 먹었냐고 물어오는 제라니의 진심. 어린 한마디는 경애에 찢어진 가슴을 후벼파며 더 큰 감동과 눈물을 자아내게 만듭니다. 돈을 노리고 접근하는 가식적인 인간들 틈바구니에서 평생을 긴장하며 살아온 경애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오직 우정 하나만으로 자신을 걱정해주는 제라니의 목소리는 메마른 사막에 내리는 단비와도 같았습니다. 아니야, 제라나. 나 안 아파. 내 목소리 들으니까 하나도 안 아파. 내가 나를 기억해주고 찾아준 것만으로도 나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 한참 동안 두 사람은 수화기를 붙잡고 가슴속에 맺혀있던 뜨거운 눈물과 세월의 회포를 풀어내며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고 한바탕 눈물바람이 지나간 후에야 겨우 진정한 제라니가 조심스럽게 전화를 건 진짜 목적이자 뜻밖의 소식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여고 시절 경애에게 지울 수 없는 모욕과 잔인한 가해를 저질렀던 동창들이 주축이 되어 조만간 대규모 여고 동창회를 개최한다는 소식이었고, 제라니는 그 악마 같은 년들이 이번 동창회에 경애를 불러내어 다시 한번 기를 죽이고 모욕을 주려는 잔인한 속셈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며 걱정스러운 마음에 침을 삼킵니다. 제라니는 수화기 너머로 깊은 한숨을 내쉬며 여고 시절 경애의 가슴에 피멍을 들게 했던 주동자들의 소식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악랄하게 경애를 괴롭혔던 영희는 부유한 집안의 남편을 만나 뾰족한 구두를 신고 여전히 남을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고, 다른 동창생들 역시 영희의 비위를 맞추며 추악한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털어놓으며 가슴을 치게 만듭니다. 이번 동창회 역시 영희가 중심이 되어 화려한 특급 호텔을 빌려 개최하는 것인데, 실상은 과거에 가장 가난하고 나약했던 경애를 불러내어 자신들의 부유함을 과시하고 다시 한번 경애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과 상처를 주려는 소름 끼치는 음모가 숨겨져 있다며, 제라니의 목소리는 분노와 걱정으로 심하게 떨리기 시작합니다. 경애야, 영희 그 나쁜 년이 이번 동창회에 너를 꼭 데려오라고 애들한테 난리를 쳤대. 너를 또 조롱거리로 만들어서 자기 잘난 척을 하려는 속셈이 뻔히 보이는데, 내가 생각해도 피가 거꾸로 솟고 눈물이 난다. 그러니까 경애, 내가 상처받을까봐 너무 겁이 나니까 너는 절대 이번 동창회에 참석하지 마라. 내가 그년들 꼴 보기 싫어서라도 대신 쏘아붙여 줄 테니까 너는 절대로 나오면 안 돼. 제라니는 혹시라도 소중한 친구가 또다시 눈물을 흘리게 될까봐 간곡하게 만류하지만, 경애는 오직 자신을 지켜주었던 유일한 빛인 제라니만을 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그깟 모욕짐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조용히 그 호텔의 동창회장으로 가기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경애는 자신이 이끄는 대기업 계열사의 화려한 리무진과 비서들의 수행을 모두 물리친 채 오랜 세월 동안 간직해 온 가장 소박하고 수수한 차림으로 옷을 오늘은 절대 제가 온 걸 갈아입고 알리지 홀로 마세요. 호텔 알겠습니다, 동창회장 문을 열고 들어서게 됩니다. 오늘은 문이 절대 제가 온 열리는 걸 알리지 순간 마세요. 화려하게 알겠습니다, 치장한 동창생들의 시선이 오늘은 일제히 절대 제가 온 쏠리고 걸 알리지 저 마세요. 멀리 알겠습니다, 구석에서 회장님. 안절부절 못하며 문 쪽을 오늘은 바라보던 절대- 제라니가 수수한 모습의 경애를 발견하자마자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달려와 경애의 두 손을 꼭 붙잡는데, 두 사람은 수십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가슴 벅찬 극적인 만남을 이루며
서로의 얼굴을 어루만지고 눈시울을 붉히게 됩니다. 경혜야, 미련하게 왜 왔어?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도 빠지고 수수하게 왔냐고 속상하게. 내가 오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 내 말이 말 같지 않더냐? 재란아, 나 다른 애들은 하나도 안 중요해. 오직 너 하나 보고 싶어서, 너 얼굴 한 번만 마주보고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어서 온 거야. 나 정말 괜찮으니까 울지 마라, 재란아. 두 사람이 애틋한 눈물을 흘리며 재회의 기쁨을 나누는 것도 잠시, 저 멀리서 화려한 보석과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한 영희가 또다시 경희를 발견하고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더니 여고 시절에 그랬던 것처럼 경혜의 수수한 옷차림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며 잔인한 조롱을 시작합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찌질이 구경이 아니니? 세월이 그렇게 흘렀는데도 어쩜 여고 시절 그 지질하고 구질구질한 가난뱅이 티를 못 벗었니? 여전히 인생이 바닥을 기나 본데 이런 최고급 호텔에는 내가 평생 일해도 커피 한 잔 마시러 오지도 못할 곳이야. 재란이 너도 참 눈물겹다. 그런 불쌍한 년 끼고 돌면서 동정심이라도 채우고 싶은 거니? 영희의 비수가 같은 폭언이 쏟아지자 주변의 동창생들은 숨을 죽이거나 킥킥거리며 방관하고 재란이는 분노에 떨어며 당장이라도 영희의 멱살을 잡을 듯 받아치려 하지만 경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영희의 악독한 괴롭힘에도 일절 대꾸하지 않은 채 오직 재란이만을 바라보며 다정하게 대화를 이어갑니다. 재란아, 우리 저기 조용한 자리로 가서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 마저 하자. 너 좋아하는 따뜻한 차라도 마시면서 우리 옛날 추억 얘기 나누자. 그래, 경혜야. 저런 못된 년 말은 귀에 담지도 마. 너를 보니까 내 가슴이 너무 먹먹하고 미안해서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 우리 전현들 신경 쓰지 말고 대화 나누자. 경혜가 자신을 철저히 무시하고 재란이와 즐거운 대화를 계속하자 머리에 피가 솟은 영희는 악에 받쳐 더욱 꾸준하고 집요하게 괴롭힘을 이어가는데 일부러 경혜의 옷에 음료를 쏟으려고 하거나 가방을 밀쳐버리는 등 안달이 나서 경혜를 기어이 무릎 꿇리겠다는 심산으로 행패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영희의 아나무인 격인 만행이 극에 달해온 동창회장이 아수라장이 되려는 그 일촉즉발의 순간 저 멀리 동창회장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 다급하게 걸어 들어오는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 편에서는 이 거대하고 화려한 특급 호텔의 최고 책임자인 사장이 사색이 된 얼굴로 들이닥쳐 숨을 몰아쉬며 황급히 회장님을 찾기 시작하는데 마침 경희는 기업 경영과 관련된 긴박한 전화를 받기 위해 조용히 동창회장을 빠져나가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사장은 온 사방을 둘러보며 다급하게 발걸음을 옮기지만 그 어디에도 그토록 찾던 총수 경혜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문 근처에 있던 동창회장 미희에게 다가가 허리를 숙이며 혹시 이곳에 대기업 회장님이 오시지 않았느냐고 다급하게 물어보게 됩니다. 저 실례지만 혹시 이 자리에 구경의 회장님께서 참석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저희 그룹 최고 총수님께서 이 홀로 들어오셨다는 보고를 받고 급히 찾아왔는데 혹시 어디 계시는지 아십니까? 호텔 사장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미희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전혀 영문도 모르겠다는 듯 고개를 가로젓고 설마 방금 전까지 영희와 자신들이 지질하다고 비웃던 그 구경애가 대기업의 총수일 리가 없다며 애써 고개를 저으며 그 불길한 생각을 금방 머릿속에서 지워버립니다. 예, 회장님이요? 사장님, 뭔가 착각하신 모양인데 여기는 그냥 평범한 여고 동창회장이에요. 그런 대기업 회장님이
이런 구석진 곳에 오실 리가 없잖아요. 이름이 같은 다른 분이겠죠. 한편 다른 빈 홀로 이동하여 비서와 은밀하게 마주한 경에는 차분하면서도 엄숙한 목소리로 기업의 당면 과제를 신속하게 지시 내리고 자신이 이 자리에 와 있다는 사실을 호텔 사장을 포함한 그 누구에게도 절대 알리지 말라며 철저한 보안을 당부한 뒤인 다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수수한 차림으로 동창회장 안으로 걸어 들어가 오직 그리웠던 친구 제란이의 곁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제란이는 돌아온 경혜의 손을 꼭 잡으며 조금 전 호텔 사장이라는 사람이 사색이 되어 돌아다니며 너와 이름이 똑같은 대기업 회장을 애타게 찾고 있더라는 기이한 이야기를 건네지만 경혜는 그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모른 척 시치미를 떼고는 오직 제란이와 못다한 시절의 아픔과 눈물겨운 추억담을 나누는 데만 집중합니다. 경혜야, 방금 전에 저기 엄청 높은 호텔 사장이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구경의 회장님을 찾고 난리가 났었어. 난 순간 이름이 똑같아서 가슴이 철렁했는데 세상에 참 신기한 일도 다 있지? 설마 내가 그런 대단한 사람은 아닐 테고 말이야. 제란아, 세상에 동명이인이 얼마나 많은데 신경 쓸 것 없어. 사장이 누구를 찾든 그게 우리 우정보다 뭐가 중요하겠니? 나는 그냥 지금 이렇게 너랑 마주 앉아서 이야기하는 이 순간이 내 평생 가장 행복하고 소중해. 두 사람이 한참 동안 가슴 따뜻한 대화를 이어가며 눈시울을 붉히고 있을 때 호텔 사장의 말에 내심 찜찜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던 동창회장 미희가 슬금슬금 다가와 경혜의 아래 위를 미심쩍은 눈초리로 훑어보며 너는 설마 이 어마어마한 호텔의 소유주이자 사장이 그토록 벌벌 떨며 찾던 그 높은 회장님은 아니겠지라며 은근슬쩍 떠보게 됩니다. 야, 구경해. 너 솔직히 말해봐. 아까 사장이 구경의 회장님 찾으면서 온 사방을 뒤지고 다녔는데 너 설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출세라도 해서 그 회장님이 된 건 아니겠지? 아니, 내 몰골을 보면 절대 그럴 리가 없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찝찝한지 모르겠다. 경혜는 미희의 유치한 질문에 소리내어 반박하는 대신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은은한 웃음만으로 대답을 대신하며 대단히 아리송하고 여유로운 태도를 보이고 미희는 경혜의 묘한 미소에 기분이 나빠지면서도 저 구질구질한 옷차림을 한 인간이 대기업 총수일 리가 없다며 스스로 위안을 삼고 물러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동창회의 분위기는 점점 무르익어가고 주위의 화려한 소음 속에서도 경혜와 제란이는 서로의 거친 손을 맞잡은 채 세월의 모진 풍파를 견뎌낸 서로를 위로하는데 제란이 역시 경혜의 너무나도 소박하고 수수한 옷차림을 가만히 바라보며 속으로 내가 그렇게 높은 분일 리가 없지라며 혼자만의 의구심을 지우고 오직 친구의 안위만을 걱정하게 됩니다. 그래, 우리 불쌍한 경혜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으면 옷 한 벌 제대로 못 걸치고 이렇게 나왔을까? 사장이 찾는 회장님은 절대 아닐 거야. 내가 앞으로 경혜 곁에서 더 잘 챙겨주고 힘이 되어줘야지. 그렇게 동창회가 완전히 무르익어갈 무렵 저 멀리서 영희의 사주를 받은 동창회장 미희와 그녀의 수족 같은 동창생들이 무리를 지어 잔인한 웃음을 띠며 다시 한번 제란이와 경혜가 앉아있는 테이블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미희와 그 무리는 경혜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제란이와만 다정하게 지내는 모습이 못마땅해 기어이 눈물을 쏙 빼놓고 짓밟아버리겠다는 추악한 심산으로 악독한 괴롭힘을 시도하려고 하는데 바로 그 일촉즉발의 순간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만한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미희와 그 수족들이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경혜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모욕을 퍼붓고 거칠게 밀치려던 바로 그 순간 멀리서 이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고 심장이 얼어붙은 호텔 사장과 경혜의 수행 비서들이 경악하며 동창회장 안으로 다급하게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사장과 비서들이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르며 가해자들을 처단하려던 찰나 수수한 옷차림 속에 매서운 군주의 위엄을 숨기고 있던 경혜가 그들을 향해 차갑고 단호한 눈빛을 보내며 다가오지 말 것을 강력하게 제지합니다. 때마침 상황을 파악한 수석 비서가 조용히 경혜의 곁으로 다가와 중요한 분이 급히 찾으신다는 말로 자연스럽게 위기를 모면해주고 회장 경혜의 서슬 퍼런 눈짓을 받은 호텔 사장과 주변 직원들은 온몸이 얼어붙은 채 황급히 걸음을 멈추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뒤돌아 나가며 일촉즉발의 상황을 간신히 모면하게 됩니다. 회장님, 잠시 밖에서 급하게 찾으시는 연락이 와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잠시 자리를 옮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제라나, 나 급한 연락이 와서 잠깐만 나갔다 올 테니까 여기서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줘. 경혜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제라니를 다정하게 안심시킨 뒤 비서의 안내를 받으며 조용히 동창회장을 빠져나와 준비된 다른 방으로 향하게 됩니다. 방에 들어선 경혜는 사색이 되어 대기하고 있던 호텔 사장과 비서들을 매섭게 바라보며 내가 이곳에 있다는 사실과 내 정체를 절대 다른 동창들에게 알리지 말고 조용히 이 행사를 마무리하라며 철저하고도 무거운 주의를 주게 됩니다. 사장님, 그리고 비서실장. 오늘 내가 이 호텔에 온 것은 오직 내 소중한 친구를 만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내가 이 대기업의 총수라는 사실을 저 방에 있는 그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마십시오. 만약 내 지시를 어기고 소란을 피우거나 정체를 밝히는 자가 있다면 그 즉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경혜의 추슬러진 경고에 호텔 사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연신 고개를 숙이고 보안을 확실히 다진 경혜는 다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한 얼굴로 동창회장으로 돌아와 홀로 기다리던 제라니의 손을 잡고 못다한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며 눈물겨운 우정을 이어갑니다. 어느덧 동창회의 분위기가 막바지에 다다를 무렵 조금 전에 소동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동창회장 미인은 경혜가 회장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마지막으로 경혜와 제란이 두 사람에게 평생 잊지 못할 거대한 모멸감을 주어 쫓아내려는 악독한 계획을 기획하게 됩니다. 사실 미희가 이토록 기고만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녀의 남편이 바로 경혜가 소유한 이 대기업 특급 호텔의 거대한 자재를 납품하는 협력회사의 대표였기 때문인데 이를 전혀 모르는 미희는 때마침 울리는 남편의 전화를 받게 되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남편의 다급한 목소리를 통해 대단한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여보, 당신 지금 그 호텔 동창회장에 있지? 지금 마침 그 호텔 사장님이 동창회장 근처에 계신다니까 당신이 회장 와이프 자격으로 사장님 좀 찾아가서 정중하게 인사 좀 드려. 우리 회사 납품 계약 연동이 걸려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분이니까 내 체면 좀 세워줘. 남편의 연락에 어깨가 으쓱해진 미희는 곧바로 사람을 보내 호텔 사장을 동창회장 안으로 모시고 오게 하고 주변 동창생들이 보는 앞에서 보란 듯이 호텔 사장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네며 자신의 남편과 회사 이름을 거들먹거리기 시작합니다. 사장님,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에 납품 계약을 진행 중인 회사의 대표 와이프인데 저희 남편이 사장님께 꼭 정중히 인사하라고 신신당부를 해서 이렇게 결례를 무릅쓰고 모셨습니다. 앞으로 저희 남편 회사 잘 좀 부탁드립니다.
미인은 자신이 호텔 사장을 마음대로 불러낼 만큼 대단한 권력을 가졌다며 경혜와 재란이를 향해 가소롭다는 듯 비웃음을 날리지만 호텔 사장은 미희의 인사를 받는 와중에도 저 멀리 수수한 차림으로 앉아있는 진짜 주인 경혜의 눈치를 보느라 가시방석에 앉은 듯 안절부절 못할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지칠 대로 지친 경혜가 재란이의 손을 잡고 조용히 호텔 입구 쪽으로 걸어나가기 시작하자 미희는 끝까지 경혜를 쫓아가 가방이라도 빼앗아 모욕을 주려는 추악한 속셈으로 그 뒤를 다급히 따라가려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미희가 경혜의 뒷덜미를 잡으려는 찰나에 호텔 내부 무전기가 긴박하게 울리며 호텔 사장과 전 직원이 사색이 된 채 일제히 호텔 입구 쪽으로 분주하고도 일사불란하게 달려가는 거대한 광경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경혜의 뒤를 쫓아가던 미희는 자신이 가진 보잘것없는 권력에 도취되어 경혜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채려 손을 뻗는 순간 온 호텔을 뒤흔드는 다급한 무전 소리와 함께 거대한 폭풍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게 됩니다. 경혜를 향해 비열한 폭언을 뱉으려던 미희의 입이 채 열리기도 전에 저 멀리 복도 끝에서부터 사색이 된 호텔 사장과 수십 명의 지배인 그리고 보안 요원들이 구두 뒤축이 부서져라 소리를 내며 무서운 속도로 동창회장 입구를 향해 질주해 오기 시작합니다. 그 누구보다 당당하게 사장에게 인사를 건넸던 미희는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줄 알고 잠시 어깨를 으쓱하며 마중을 나가려 했으나 호텔 사장과 직원들은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 미희를 거칠게 밀쳐내며 지나갔고 그 반동으로 미희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볼품없이 나동그라지며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아, 깜짝이야. 사장님?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이에요. 계약업체 대표 사모인 나를 밀치고 지금 어디를 가시는 거냐고요. 바닥에 주저앉은 미희가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비명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으며 오직 앞만 보고 달린 호텔 사장과 직원들은 조용히 호텔 문을 나서려던 경혜와 재란이의 앞을 가로막고는 마치 거대한 장벽처럼 일렬로 늘어서게 됩니다. 뒤를 따르던 동창생들과 영희 역시 이 갑작스러운 대형 호텔의 움직임에 숨을 죽인 채 무슨 구경거리라도 생긴 양눈을 커다랗게 뜨고 그 광경을 바라보며 나지막하게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예, 영희야. 저기 사장님이랑 직원들이 왜 저렇게 사색이 돼서 뛰어가는 거니? 혹시 저 구질구질한 구경이랑 재란이가 호텔 물건이라도 훔쳐서 달아나다가 걸린 거 아니야? 내 저럴 줄 알았다니까. 안 봐도 비디오지. 주제에 맞지 않게 이런 최고급 호텔에 들어왔을 때부터 알아봤어. 사장님이 직접 나선 걸 보니 아주 호되게 당하고 경찰서로 끌려가게 생겼네. 꼴 좋다 구경해. 영희와 미희의 무리는 경혜가 비참하게 쫓겨나거나 처벌을 받을 것이라 확신하며 조롱 섞인 웃음을 지었으나 그들의 추악한 기대는 단 1초 만에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한 거대한 충격과 공포로 바뀌게 됩니다. 경혜와 재란이의 앞을 막아선 호텔 사장은 터져나오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한 채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며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그대로 두 무릎을 꿇고 엎드렸고 그 뒤를 따르던 수십 명의 임직원들 역시 마치 거대한 군대의 병사들처럼 일제히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대리석 바닥이 쿵 하고 울릴 정도로 깊이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그 모습은 마치 한 나라의 최고 존엄인 왕을 맞이하듯 극진하고도 엄숙했으며 호텔 사장은 그동안 총수 경혜의 정체를 알아보지 못하고 동창회장에서 모욕을 당하게 방치했다는 극심한 죄책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눈물과 콧물을 쏟아내며 통곡 섞인 목소리로 용서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회장님, 이 천하의 죽을 죄를 지은 무능한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히 대한민국 최고 그룹의 총수이신 회장님께서 저희 호텔에 발을 걸음하셨는데 영접은커녕 이런 누추하고 무례한 자들에게 모욕을 당하시게 방치했으니 제가 감히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회장님, 제발 저희의 불찰을 벌하여 주시옵소서. 통곡에 가까운 사장의 외침이 거대한 호텔 로비와 동창회장 전체에 메아리치자 방금 전까지 경애를 비웃고 손가락질하던 영희와 바닥에 고꾸라져 있던 미희 그리고 주위에 있던 모든 동창생은 심장이 멈추는 듯한 경악과 공포에 휩싸여 단 한마디의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석상처럼 굳어버리게 됩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구질구질하다며 짓밟고 조롱했던 왕따 구경애가 알고 보니 자신들의 남편과 집안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흔드는 국내 10위 대기업의 절대적인 총수이자 이 거대한 호텔의 진짜 주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순간이었습니다. 미희는 온몸에 소름이 돋고 이가 덜덜 떨리는 것을 느끼며 바닥 기어 호텔 사장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비틀거리며 확인하려 애를 씁니다. 사장님, 지금 누구한테 회장님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잘못 보신 거죠? 저녀는 그냥 여고 시절에 지질하게 굶고 다니던 구경애일 뿐인데 대기업 회장님이라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립니까? 이 무지하고 무식한 여편네가 아직도 사태 파악을 못하고 어디서 감히 회장님의 존함을 함부로 입에 올리는 거냐? 내 남편 회사에 탯줄을 쥐고 계신 분이 바로 여기 계신 구경의 회장님이시다. 내년이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그 추악한 주둥이를 놀리느냐. 호텔 사장의 서슬 퍼런 고함에 미희는 하늘이 노랗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끼며 자재 납품 계약 연동으로 남편의 목숨줄이 걸려 있다던 대기업의 이름이 바로 경애의 그룹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가슴을 쥐어짜며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영희 역시 자신이 가졌던 화려한 보석과 명품들이 경애의 거대한 권력 앞에서는 그저 길거리의 돌멩이보다 못한 가식이었다는 것을 깨닫고는 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 멍하니 경애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거대한 폭풍의 중심에 선 경애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공포와 충격의 시선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옆에서 자신보다 더 큰 충격을 받아 얼어붙어 있는 유일한 친구 제라니의 거친 손을 더욱 따뜻하고 강하게 움켜잡을 뿐이었습니다. 제라니는 눈앞에서 펼쳐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에 귀를 의심하며 자신이 평생 불쌍하게 여기고 지켜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단짝 친구 경애를 떨리는 눈빛으로 바라보며 겨우 말문을 엽니다. 경애야, 이게 정말 어떻게 된 일이야? 저 사람들이 왜 너한테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해? 내가 정말 우리가 텔레비전에서나 보던 그 대단한 대기업의 회장님이라는 게 정말 사실인 거니? 경애는 자신을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오는 제라니를 바라보며 대기업 총수로서의 차갑고 도도한 가면을 완전히 벗어던진 채 오직 30년 전 그 시절의 순수한 단짝 친구의 눈빛으로 돌아가 눈시울을 뜨겁게 붉히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제라나, 놀라게 해서 정말 미안해.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든 나는 언제나 내가 도시락을 나눠주던 그 시절의 미련하고 못난 구경의 그대로야. 내가 나를 지켜주었던 그 따뜻한 마음을 내가 어떻게 잊겠니? 나에게는 이 세상 모든 돈과 권력보다 내 우정이 더 소중해. 경애의 진심 어린 눈물과 고백의 재란이 역시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차오르는 뜨거운 감동과 서러움에 경애를 끌어안고 왈칵 눈물을 터뜨렸고
두 사람이 거대한 호텔 로비 한복판에서 서로를 껴안고 흘리는 눈물은 주위를 가득 채운 추악한 인간들의 가식과 대비되어 더욱 고결하고 아름답게 빛나게 됩니다. 한참 동안 재란이를 안아주며 위로하던 경애는 마침내 고개를 들어 바닥에 엎드려 죄를 청하는 호텔 사장과 공포에 질려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미희와 영희. 무리를 향해 얼음장처럼 차갑고 범접할 수 없는 서슬퍼런 눈빛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 눈빛 하나만으로도 로비 안의 공기는 숨조차 쉴 수 없을 정도로 무겁게 가라앉았고 이제 자신들을 향해 불어닥칠 파멸의 서막을 직감한 미희와 영희는 피눈물을 흘리며 후회 어린 한숨을 내쉬게 됩니다. 거대한 호텔 로비는 얼음장 같은 침묵에 잠겨 있고 국내 10위 대기업의 총수라는 경애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된 미희와 영희는 온몸의 피가 한순간에 빠져나가는 듯한 극심한 공포 속에서 바들바들 떨며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방금 전까지 경애를 구질구질하다며 짓밟고 조롱하던 그 오만함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채 자신들의 가문과 남편의 기업이 단 한순간에 공중분해될 수 있다는 잔인한 현실을 직감한 미희와 영희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경애와 재란이의 앞으로 기어 오다시피 다가오게 됩니다. 두 사람은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사정없이 무릎을 꿇으며 두 손을 미친 듯이 싹싹 빌기 시작하는데 영희는 화려하게 치장했던 명품 가방마저 바닥에 내팽개친 채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애걸복걸하기 시작합니다. 경혜야, 아니 회장님, 저희가 정말 미쳤었나 봅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여고 시절의 철없던 기억만 가지고 감히 대한민국 최고 그룹의 총수이신 회장님을 몰라보고 입에 담지 못할 망언을 뱉었으니 제발 한 번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남편과 아이들은 아무 죄가 없지 않습니까? 제발 저희 집안을 살려주십시오. 미희 역시 남편의 납품줄이 끊기면 온 집안이 길거리로 나앉게 된다는 생각에 사색이 되어 경애의 구두 앞 코를 붙잡으려는 듯 바닥을 기며 통곡에 가까운 소리로 용서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경애야, 우리가 옛날 정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한 번만 봐줘라. 내가 눈이 뒤집혀서 너 같은 대단한 분을 몰라보고 그런 천벌받을 짓을 저질렀어.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우리 남편 회사 납품 계약만은 제발 끊지 마라 다오. 제발 부탁이야. 주변의 동창생들과 무릎을 꿇고 있던 호텔 사장마저 숨을 죽인 채 회장 경애의 입술만을 바라보고 있었고 재란이는 이 추악하게 변해버린 동창들의 모습에 씁쓸함을 감추지 못하며 경애의 눈치를 살피게 됩니다. 미희와 영희는 경애의 단 한마디에 자신들의 인생이 파멸할 것이라 믿으며 처절하게 발버둥 쳤으나 그들을 내려다보는 경애의 눈빛에는 분노나 증오 대신 깊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슬픔과 씁쓸함만이 맴돌 뿐이었습니다. 경애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신들의 죄를 무마하기 위해 구차하게 구걸하는 두 사람을 향해 차분하면서도 묵직한 목소리로 입을 열기 시작하는데 그 목소리에는 대기업 총수로서의 서슬퍼런 위엄 대신 한 인간으로서의 초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이 거대한 힘을 가지고 너희들을 처절하게 짓밟고 복수할 것이라 생각했겠지. 하지만 영희야, 그리고 미희야. 나는 너희들에게 복수할 마음이 추호도 없다. 내가 만약 내게 주어진 권력으로 너희를 파멸시킨다면 그것은 과거에 나를 괴롭혔던 너희들의 잔인한 모잡과 내가 다를 것이 무엇이겠니? 경애의 뜻밖의 온화하고 감동적인 용서의 한마디에 로비아는 큰 충격에 휩싸이고 경애는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며 수십 년간 가슴에 맺혀있던 멍울을 완전히 내려놓은 듯 따뜻한 시선으로 미희와 영희를 바라보며
조용히 당부의 말을 이어갑니다. 나는 이미 여고 시절의 아픔을 모두 용서했고 지금의 나를 있게 한 원동력으로 삼았을 뿐이다. 그러니 너희 남편들의 회사나 집안을 해칠 생각은 전혀 없으니 안심하고 일어나거라. 다만 내가 너희에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는 너희보다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절대 무시하거나 짓밟지 말아 달라는 것이다. 세상에 당연한 권력은 없고 남에게 준 상처는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오는 법이니까 제발 앞으로는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길 바란다. 오직 돈과 힘의 논리로만 세상을 바라보던 미희와 영희는 경애의 이 크고 넓은 마음과 진심 어린 용서 앞에 자신들의 추악함이 뼈저리게 느껴져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게 되고 재란이 역시 원수를 사랑으로 감싸 안은 친구 경애의 위대한 품격에 가슴이 먹먹해져 경애의 손을 꼭 쥐며 소리 없이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경애는 사장에게 동창회를 무사히 마무리하라는 지시를 내린 뒤 마침내 재란이와 함께 서로를 의지하며 따뜻한 조명 속으로 걸어나가며 이 눈물겨운 상봉과 용서의 순간을 아름답게 마무리 짓게 됩니다. 경애의 눈물겨운 자비와 거대한 용서로 소동이 일단락된 지 채 며칠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인간의 추악한 본성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듯 미희와 영희는 자신들이 당한 일시적인 굴욕을 뼈에 새기며 밤마다 은밀한 곳에 모여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증오심을 불태우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은 경애가 베푼 은혜를 고맙게 여기기는커녕 도리어 수많은 동창생과 호텔 사장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 콧물을 쏟았던 그 순간을 평생의 치욕으로 여기며 어떻게든 그 지질했던 구경이의 얼굴에 똥칠을 하겠다고 서슬퍼런 악마의 미소를 짓게 됩니다. 결국 미희와 영희는 이 호텔의 대규모 자재 납품을 담당하고 있는 자신들의 남편들을 어두운 밀실로 불러내어 대기업 총수인 경애를 완벽하게 파멸시키고 그룹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을 상상도 못할 안가품과 소름 끼치는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미희의 남편은 이번에 호텔 전 객실과 연회장에 대규모로 들어가는 최고급 친환경 침구류 및 세정 비품의 총괄 공급권을 쥐고 있었는데 영희의 남편이 소유한 악덕 화학 폐기물 처리 업체와 손을 잡고 인간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짓을 공모하게 됩니다. 여보, 구경에 그년이 회장이랍시고 우리 앞에서 유세를 떨며 용서하는 척 위선을 떨었지만 결국 그년도 인간이야. 이번에 우리 회사가 호텔에 납품하는 매트리스와 리넨 그리고 욕실 비품에다가 영인의 회사가 가진 인체에 치명적인 유독성 화학 물질을 미세하게 섞어서 납품할 거야. 그렇게 되면 호텔을 이용한 수백 명의 투숙객이 피부괴사와 호흡기 질환으로 병원에 실려가게 될 테고 이 호텔은 물론이고 구경회가 이끄는 그룹 전체가 순식간에 살인 기업으로 낙인 찍혀 언론의 문매를 맞고 무너지게 될 거라고. 미 남편의 잔인한 설명에 영희의 남편 역시 탐욕스러운 눈빛을 빛내며 비품의 원가를 수십 배로 절감해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동시에 경애에게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이 악독한 계획에 적극 동조하며 소름 끼치는 웃음을 터뜨리게 됩니다. 그들은 돈과 복수심에 눈이 멀어 무고한 투숙객들의 목숨과 건강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오직 경애를 바닥으로 끌어내릴 생각에만 사로잡혀 밤낮으로 유독성 비품을 제조하여 호텔 창고로 은밀하게 빼돌리기 시작합니다. 이 무서운 음모가 물밑에서 착착 진행되는 줄도 모른 채 경애는 오직 평생의 은인인 재란이에게 그동안 해주지 못했던 모든 것을 베풀어주고 싶은 마음에 자신의 화려한 대저택으로 재란이를 초대하여 따뜻하고 가슴 뭉클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가난과 싸우며
자식들을 키우느라 손끝이 다 갈라진 재란이를 바라보던 경애는 세상을 다 가졌어도 늘 외롭기만 했던 자신의 손을 잡아준 유일한 빛이 바로 눈앞의 친구라며 또다시 눈시울을 붉히게 됩니다. 재란아, 이 넓은 집에 나 혼자 앉아 있을 때마다 내가 왜 이렇게 악착같이 돈을 벌었나 허무할 때가 많았어. 그런데 이제 너를 다시 찾았으니 내가 가진 이 모든 성공이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된 것 같아. 내가 여고 시절에 나에게 나누어 주었던 그 따뜻한 온기를 내가 평생에 걸쳐서 다 갚을 수 있게 해줘. 경애야, 나는 내가 회장이 되어서 좋은 게 아니라 그 지옥 같던 시절을 견뎌내고 이렇게 멋진 어른이 되어 주어서 그게 너무 감사하고 눈물이 나. 내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게 이 자리에 올랐을지 생각하면 내가 진작 너를 찾지 못한 게 미안해서 가슴이 미어지는 것만 같다. 두 사람은 서로의 거친 손을 맞잡은 채 지나온 세월의 모진 풍파를 위로하며 감동과 눈물 어린 우정을 확인하는데 경애는 재란이를 위해 최고의 의료진을 붙여 건강검진을 받게 하고 그녀의 가족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하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그러나 감동적인 눈물과 따뜻한 우정으로 가득 찬 경애의 행복 뒤편으로 파멸을 향해 폭주하는 인간 쓰레기들의 악랄한 음모는 마침내 실행 단계에 이르게 되고 영희와 미희의 남편들이 공모한 유독성 비품들이 드디어 경애의 계열사 호텔 내부 깊숙한 곳까지 전량 납품되어 투숙객들의 방에 배치되기 시작합니다. 미희와 영희는 조만간 호텔이 발칵 뒤집히고 경애가 언론사 카메라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몰락할 모습을 상상하며 승리를 확신하는 음흉하고도 소름 돋는 웃음을 지으며 축배를 들어 올리게 됩니다. 미희와 영희 그리고 그들의 남편들이 결탁하여 맹독성 화학 물질을 섞은 비품들은 아무런 제재도 없이 경애의 자랑이자 대기업 그룹의 얼굴인 최고급 특급 호텔의 전 객실에 은밀하게 깔리기 시작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투숙객들은 화려한 조명 뒤에 숨겨진 악마의 덫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탐욕과 복수심에 눈이 먼 인간 쓰레기들이 쳐놓은 그 지옥 같은 덫의 중심을 향해 하필이면 경애가 세상에서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은인인 재란이가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경애는 그동안 홀로 모진 풍파를 견디며 고생만 하고 살아온 재란이에게 평생 잊지 못할 최고의 하루를 선물하고 싶어 자신이 소유한 이 호텔의 단 하나뿐인 최고급 최상층 스위트룸을 정성스럽게 준비했고 방 안가득 따뜻한 꽃향기와 재란이가 좋아하는 소박한 차를 채워두며 비서들에게 신신당부를 거듭했습니다. 실장님, 오늘 내 친구 재란이가 묵을 방이니까 손가락 하나 까딱할 필요 없게 가장 완벽하고 정성스럽게 모셔야 합니다. 그 친구가 흘린 눈물이 너무 많아서 오늘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주고 싶어요. 경애의 마음을 아는 수행 비서들과 지배인들은 재란이를 정중하게 모셨고 평생 이런 호사를 누려본 적 없는 재란이는 넓고 화려한 스위트룸의 침대에 앉아 믿기지 않는다는 듯 거친 손으로 하얀 리넨을 어루만지며 친구의 깊고 깊은 사랑에 감동하여 또다시 눈시울을 붉히게 됩니다. 경애야, 내 마음이 너무 고맙고 따뜻해서 가슴이 먹먹하다. 내가 여고 시절에 너한테 해준 건 고작 도시락 반쪽 나눠준 것밖에 없는데 너는 나한테 세상을 다 주고 싶어 하는구나. 나 정말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 재란이는 경애의 얼굴을 떠올리며 뜨거운 감동의 눈물을 흘렸고 먼 길을 오느라 쌓인 피로를 풀기 위해 미희와 영희
무리가 독국물을 섞어 놓은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욕실로 들어가 따뜻한 물에 몸을 적시고 침구류에 얼굴을 묻으며 조용히 휴식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행복도 잠시. 재란이가 침구에 몸을 누르고 욕실 비품을 사용한 지 채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독한 화학 폐기물 성분이 피부와 호흡기를 통해 침투하면서 스위트룸의 평화는 순식간에 처참한 지옥으로 변해버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목이 따끔거리고 피부가 붉게 달아오르는 정도였으나 이내 치명적인 독성 물질이 온몸에 퍼지면서 재란이는 목을 부여잡은 채 컥컥거리며 가쁜 숨을 몰아쉬기 시작하고 극심한 호흡 곤란과 함께 온몸이 굳어가는 끔찍한 발작 증세를 일으키며 침대 밑으로 굴러떨어지게 됩니다. 커허. 경애야. 욱. 숨이 안 쉬어져. 경애야. 재란이는 타들어가는 폐를 부여잡고 거칠게 숨을 쉬려 애쓰지만 폐포가 찢어지는 듯한 극통 속에서 사지가 뒤틀리기 시작했고 거실 탁자 위에 놓인 경애의 사진을 향해 피가 맺힌 손을 필사적으로 뻗으며 고통스럽게 바닥을 긁어대다 이내 의식을 잃고 차갑게 쓰러지게 됩니다. 같은 시각 재란이가 머무는 스위트룸뿐만 아니라 호텔의 다른 객실을 이용하던 수많은 일반 투숙객들과 어린아이들까지도 원인 모를 피부 괴사와 집단 호흡 곤란을 일으키며 호텔 로비와 복도는 순식간에 비명과 통곡으로 가득 찬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립니다. 그 시각 집무실에서 재란이에게 보낼 선물을 고르며 모처럼 환한 미소를 짓고 있던 경애에게 수석 비서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문을 박차고 들어와 청천벽력 같은 비보를 전하게 됩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저희 그룹 특급 호텔 투숙객들이 집단으로 원인 모를 호흡 곤란과 발작을 일으켜 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그리고 최상층 스위트룸에 계시던 재란 사모님께서도 지금 호흡이 멈춘 채로 응급실로 실려가셨다고 합니다. 비서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경애의 심장은 멈추는 듯 했고 방금 전까지 들고 있던 만년필이 바닥으로 툭 떨어지며 머릿속이 하얗게 타들어가기 시작하는데 평생을 독하게 버텨온 대기업 총수 경애의 두 다리가 사시나무 떨듯 떨리며 눈앞이 캄캄해지게 됩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재란이가 왜 숨을 안 쉬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경애는 핏기가 가신 얼굴로 소리를 지르며 집무실을 뛰쳐나갔고 운전기사가 대기시킬 시간도 없이 직접 차를 몰아 비가 쏟아지는 도로를 미친 듯이 질주하여 재란이가 실려간 대학병원 응급실로 향하게 됩니다. 응급실 문을 부술듯이 열고 들어선 경애의 눈에 들어온 것은 수많은 의료진에게 둘러싸여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하얀 천위로 거칠게 사지를 떨고 있는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얗게 질린 내 유일한 친구 재란이의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재란아, 눈 좀 떠봐. 내가 왔어. 내 친구 경애가 왔단 말이야. 너 놔두고 이렇게 가면 안 돼. 이제 겨우 만나서 내가 다 해주고 싶었는데 왜 이러고 있어? 경애는 대기업 총수의 체면도 위엄도 모두 내팽개친 채 응급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재란이의 싸늘하게 식어가는 거친 손을 붙잡고 피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의사는 경애를 간신히 만류하며 지금 환자의 폐와 피부에 치명적인 유독성 화학 물질이 침투하여 심정지 위기까지 왔으며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지도 모른다는 절망적인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의사의 말에 경애의 가슴은 수만 갈래로 찢겨나갔고 평생 동안 그 어떤 멸시와 외면 속에서도 눈물 한 방울 제대로 흘리지 않고 독하게 성공을 일궈냈던 경애의 영혼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며 비명에 가까운 오열을 터뜨리게 됩니다. 누가? 도대체 어떤 악마 같은 년이 내 재란이를 이렇게 만들었어? 내가 가진 모든 돈을 다 써서라도 살려내. 내 친구 못 살려내면 나도 이 세상 다 부숴버릴 테니까 제발 살려내란 말이야. 경애가 병원 복도가 떠나가라 피눈물을 흘리며 오열하는 동안
병원에 긴급 출동한 대기업 보안팀과 과학수사대로부터 호텔 객실 비품에 유독성 폐기물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었다는 충격적인 보고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품의 총괄 공급업체가 다름 아닌 동창 회장 미희의 남편 회사이며 그 배후에 화학 폐기물을 불법으로 유통시킨 영희의 남편이 깊숙이 연관되어 있다는 확실한 증거까지 경혜의 손에 쥐어지게 됩니다. 그 증거 서류를 받아든 순간 경혜의 가슴속에 치밀어 오르던 슬픔과 눈물은 순식간에 온 세상을 불태워버릴 듯한 잔인하고 매서운 복수심과 분노로 무섭게 각성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베푼 거대한 자비와 눈물겨운 용서를 비웃기라도 하듯 오직 자신을 파멸시키기 위해 무고한 사람들과 내 유일한 구원자인 재란이의 목숨까지 짓밟은 인간 쓰레기들의 악랄함에 경혜의 눈빛은 악마보다 더 차갑고 잔인하게 번뜩이게 됩니다. 경혜는 재란이의 손등에 가만히 입을 맞추며 수십 년간 참아왔던 내 안의 잔인한 맹수를 완전히 깨우겠다는 듯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비서실장에게 나지막하게 명령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실장님, 내가 미희와 영희, 그 버러지 같은 년들에게 아주 큰 실수를 했네요. 인간 같지도 않은 짐승들에게 자비를 베푼 대가가 내 유일한 친구의 목숨이라니. 지금 이 시간부로 그 두 년과 그 남편들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을 겁니다. 자비는 끝났어요. 그들이 가진 돈, 명예, 가족, 그리고 단 하나뿐인 숨구멍까지 가장 처절하고 고통스럽게 짓밟아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지옥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겁니다. 경혜가 피눈물을 흘리며 거대한 반격과 잔인한 복수의 각성을 선포하는 순간 저 멀리 화려한 고급 가라오케룸에서 미희와 영희는 자신들의 남편들과 함께 호텔이 마침내 살인 비품 사건으로 언론에 대서특필되기 시작했다는 뉴스를 보며 구경애가 완전히 몰락하게 되었다고 미친 듯이 웃어대며 축배를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경혜는 대기업 총수의 체면도 위엄도 모두 내팽개친 채 응급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재란이의 싸늘하게 식어가는 거친 손을 붙잡고 피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의사는 경혜를 간신히 만류하며 지금 환자의 폐와 피부에 치명적인 유독성 화학 물질이 침투하여 심정지 위기까지 왔으며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지도 모른다는 절망적인 진단을 내리게 되는데 그 순간 경혜의 눈앞은 캄캄해지고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극심한 절망감이 가슴을 짓누르게 됩니다. 선생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 전 재산을 다 가져가셔도 좋고 제 목숨을 바쳐도 좋으니 제발 제 친구 재란이만은 살려주십시오. 이 친구는 저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제가 이 무서운 곳으로 불러내지만 않았어도 아무 일 없었을 텐데 제가 미련해서 소중한 친구를 죽이게 생겼습니다. 경혜는 피가 맺히도록 바닥을 긁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고 평생 동안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당당했던 여전사의 모습은 간데없이 오직 친구를 잃을까 두려워하는 유약한 소녀처럼 처절하게 오열하며 병원 복도를 눈물로 적시게 됩니다.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았던 것인지 심정지 직전의 위험한 고비를 넘기며 수시간의 사투를 벌인 끝에 마침내 재란이의 거칠어지던 호흡이 서서히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하더니 기적처럼 파르르 눈꺼풀을 떨며 간신히 의식을 되찾게 됩니다. 경혜야, 바보야, 왜 이렇게 울고 있어? 나 정말 괜찮으니까. 울지 마라. 희미하게 눈을 뜨자마자 제 아픔보다 친구 경혜의 눈물을 먼저 걱정하며 다정한 목소리를 건네는 재란이를 보면 경혜는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감동과 서러움에 재란이의 손을 얼굴에 비비며 한참 동안 뜨거운 눈물을 쏟아내고 나서야 비로소 타들어가던 가슴을 진정시키며 천만다행으로 긴 안도의 한숨을 몰아쉽니다. 때마침 수석 비서가 다급하게 달려와 병원에 입원했던 다른 투숙객들 역시 응급처치가 잘 이루어져 고비를 넘겼고 현재 급격하게 건강 상태가 좋아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오자 경혜는 그제야 가슴을 쓸어내리며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듯한 깊은 안도감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회장님,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사모님께서도 고비를 넘기셨고 다른 피해 투숙객분들도 다행히 독성이 빠르게 중화되어 모두 빠르게 회복 중이라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정말 하늘이 도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실장님. 우리 재란이 살려주셔서 감사하고 무고한 우리 고객분들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명확해졌습니다. 지옥 같은 고비를 넘기고 천만다행으로 한숨을 돌린 경애의 눈빛은 안도감에서 인해 서슬퍼런 분노와 매서운 군주의 위엄으로 다시금 차갑게 가라앉기 시작하며 무고한 이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악마들을 향한 전면전을 준비하게 됩니다. 한편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이번 대형 특급 호텔 집단 중독 사건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서는 대규모 수사 전담팀이 꾸려져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이 됐으며 사건의 실체와 원인을 찾기 위해 호텔 내부를 샅샅이 뒤지며 수사의 망을 좁혀나가기 시작합니다. 경찰 수사관들은 사건이 발생한 객실의 모든 비품과 자재들을 수거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분석을 의뢰하는 동시에 호텔 내부의 자재 반입 경로와 계약 서류들을 완벽하게 압수수색하며 서서히 추악한 원인을 찾아나갑니다. 호텔의 물류 창고와 구매부서 담당자들은 차례로 경찰의 강도 높은 소환 조사를 받은 후 압박 수사의 심리적인 부담감을 이기지 못해 덜덜 떨기 시작하는데 결국 비품 입고 담당자 중 핵심 인물 2명이 배후로부터 상상도 못할 만큼 많은 금액의 돈을 받고 유독성 자재를 눈감아주며 이를 적극 동조했던 추악한 사실이 꼬리를 잡히게 됩니다. 형사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돈에 눈이 멀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납품업체 사장이라는 사람이 다가와서 그냥 아주 미세한 성분 차이일 뿐이니 서류만 대충 넘겨주면 평생 먹고 살 돈을 주겠다고 유혹했습니다. 그 비품에 그런 무서운 독극물이 들어있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담당자들의 자백과 함께 그들의 비밀 계좌로 흘러들어간 수억 원의 뭉칫돈 출처가 밝혀지면서 이 끔찍한 살인 미수 사건의 배후에 납품업자인 미희와 그녀의 남편 그리고 이 모든 화학 폐기물을 불법으로 공급하고 공모한 영희와 영희의 남편이 있었다는 추악한 사실이 서서히 수면 위로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경찰은 미희와 영의 무리가 경혜에게 복수하고 폭리를 취하기 위해 무고한 투숙객들과 재란이의 목숨을 담보로 이런 천인공노할 짓을 꾸몄다는 명확한 증거와 금융거래 내역 그리고 은밀한 문자 메시지까지 완벽하게 확보하며 그들의 목죄기를 시작합니다. 경찰서 취조실에서 마침내 모든 증거가 확보되었다는 최종 보고를 받은 경혜는 침대에 누워 아직도 안정을 취하고 있는 재란이의 이마를 짚어주며 평생 동안 베풀었던 자비의 시간은 이제 완전히 끝났음을 스스로에게 선언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범죄가 완벽하게 은폐된 줄 알고 도심 한복판의 최고급 레스토랑을 통째로 빌려 승리의 샴페인을 터뜨리며 경혜의 몰락을 비웃던 미희와 영희 무리는 다가올 가혹한 운명은 꿈에도 모른 채 탐욕스러운 웃음소리로 허공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다리를 꼬고 앉은 영희는 잔 가득 거품이 일어나는 샴페인을 미희의 잔에 부딪히며 려고 시절부터 눈엣 가시 같았던 경혜가 이번 살인 비품 사건으로 완전히 매장당해 언론의 포화를 맞고 감옥에 갈 것이라 확신하며 비열한 미소를 짓게 됩니다. 미희야, 내 남편이랑 우리 남편이 이번에 정말 큰 건 해냈다 얘. 그 도도하고 잘난 척하던 구경애가 제 아무리 대기업 총수면 뭐하니 자기 호텔에서 투숙객들이 피를 토하고 쓰러졌는데 무슨 수로 버티겠어. 이제 그녀는 전 재산 날리고 바닥으로 고꾸라져서 평생 감옥에서 썩게 될 테니까 우리 진짜 1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는 것 같다. 내 말이 그 말이야, 영희야. 지가 대단한 회장님이라도 된 것처럼 우리 앞에서 용서안의 만의 위선을 떨 때부터 알아봤어.
그 지질했던 구경의 년이 감히 우리 남편들 사업을 쥐고 흔들려 해. 이번 기회에 아주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줘야지. 여보, 당신들도 이번에 원가 절감해서 번 돈으로 우리 해외로 도피할 준비나 해두자고. 미희의 남편과 영희의 남편 역시 탐욕에 눈이 멀어 붉어진 얼굴로 호탕하게 웃어대며 자신들이 가질 수억 원의 부당 이득과 경애를 무너뜨렸다는 쾌감에 도취되어 있었고, 무고한 투숙객들과 사경을 헤맸던 제라니의 고통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오직 추악한 승리감에 도취되어 샴페인을 들이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레스토랑의 화려한 유리문이 굉음과 함께 박살나듯 열리며 총수 경애의 단호한 명령을 받은 수십 명의 경찰 수사관들과 대기업 법무팀 직원들이 들이닥쳐 순식간에 레스토랑 내부를 포위하고 그들의 추악한 잔치를 피비린내 나는 공포의 도가니로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사색이 된 영희의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함을 치려 했으나 최선봉의 선 형사가 무서운 기세로 다가와 그의 가슴을 밀치고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영장을 눈앞에 들이밀며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범죄 사실을 고하기 시작합니다. 당신들을 특급 호텔 유독성 화학 물질 유포 및 집단 살인 미수 그리고 대기업 자금 횡령 및 뇌물 공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들이 은밀하게 숨겨두었던 불법 화학 폐기물 창고와 비품 입고 담당자들에게 보낸 뇌물 송금 내역까지 모두 확보했으니 이제 순순히 수압을 차시지. 형사의 단호한 외침과 함께 사방에서 달려든 경찰들이 미희와 영희 그리고 그들의 남편들의 추악한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사정없이 채우기 시작했고 철컥거리는 수갑 소리가 레스토랑에 울려 퍼지는 순간 미희와 영희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아 실성한 사람처럼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이거 놓으세요. 우리가 왜 수갑을 차야 해요? 돈 좀 벌려고 비품 단가 좀 낮춘 게 무슨 죽을 죄라고 이래요. 사장님, 우리 남편 납품 계약 어떻게 된 거예요? 제발 말 좀 해보세요. 미희가 피눈물을 흘리며 발버둥 쳤으나 대기업 법무팀은 경애의 명령에 따라 단 1초의 자비도 없이 그들의 모든 가옥과 부동산 그리고 전 재산에 대한 압류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고 남편들의 회사는 부도 처리되어 단 하루 만에 파멸의 구렁텅이로 완전히 밀려 떨어지게 됩니다. 그 추악한 쓰레기들이 처절하게 울부짖으며 경찰서로 끌려가는 그 시각, 병원 스위트룸 안에는 창밖으로 내리는 이슬비 사이로 따스한 햇살이 비쳐들고 있었고 경애는 온 정성을 다해 끓여온 소박한 미음을 손수 들고 침대에 앉아있는 제라니의 곁으로 다가갑니다. 기적처럼 의식을 회복하고 산소호흡기를 벗어던진 제라니는 아직 얼굴의 핏기가 채 돌아오지 않아 창백한 모습이었지만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경애를 발견하자마자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눈물겨운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경애는 미음 쟁반을 내려놓고 침대맡에 앉아 제라니의 여위고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 안았는데 그 손끝에서 전해지는 친구의 온기를 느끼는 순간 가슴 속에 웅크리고 있던 모든 긴장과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며 경애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제라나, 나 정말 무서웠어. 내가 숨을 안 쉬고 응급실에 누워있을 때 내 심장도 같이 멈추는 것만 같았단 말이야. 내가 가진 이 모든 대기업 총수라는 자리가 이 수조 원의 돈이 내 목숨 하나 지키지 못한다면 다 무슨 소용이 있겠니? 내가 욕심을 부려 너를 이 화려하고 무서운 세상으로 불러내지만 않았어도 내가 이렇게 아플 일은 없었을 텐데 내가 너무 미안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다. 경애는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통곡하며 제라니의 무릎에 머리를 묻고 피눈물 어린 오열을 토해냈고 그런 친구의 어깨를 가만히 바라보던 제라니 역시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솟구치는 슬픔과 감동에 목이 메어 눈물을 흘리면 갈라진 거친 손을 들어 경애의 헝클어진 머리를 다정하게 어루만지기 시작합니다. 바보야. 왜 내 탓을 하고 그래? 나는 너를 원망해 본 적이 단 한순간도 없어. 내가 여고 시절에 너를 지켜주었던 건
내가 대기업 회장이 될 걸 알아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내 소중한 친구 경혜였기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서도 여전히 나를 가장 귀하게 여겨주고 내 손을 잡아주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두고 먼저 갈 수가 있겠니? 나 살려준 거 너잖아, 경혜야. 그러니까 이제 그만 울어. 내가 울면 내 가슴이 더 찢어지잖아. 재란이는 숨이 차오르는 와중에도 오직 경혜의 아픔만을 다독이며 진심 어린 눈물을 흘렸고 두 사람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흘리는 가슴 벅찬 통곡과 눈물은 주위를 감싼 모든 차가운 공기를 녹여버릴 만큼 뜨겁고도 고결하게 병실 안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돈을 노리고 가식으로 접근하는 수많은 인간 속에서 평생을 외롭게 싸워온 경혜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오직 자신만을 위해 울어주는 재란이의 존재는 메마른 가슴을 적시는 신의 구원이었으며 두 사람의 눈물겨운 우정은 보는 이들의 심장을 파고들어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깊은 감동을 자아내게 만듭니다. 한참 동안 재란이의 품에 안겨 가슴속에 맺혀있던 평생의 한과 슬픔을 눈물로 씻어낸 경혜는 마침내 눈물을 닦아내고 일어나며 대기업 총수로서의 완전한 위엄과 범접할 수 없는 서슬퍼런 군주의 눈빛으로 다시금 무섭게 각성하게 됩니다. 재란이를 사지로 몰아넣었던 악마들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지만 경혜는 그들이 감옥 안에서도 단 한순간도 편히 숨 쉬지 못하도록 철저하고 완벽한 파멸을 선사하겠다고 다짐하며 재란이의 손등에 깊은 입맞춤을 남긴 채 조용히 병실 문을 나서게 됩니다. 구치소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은 미희와 영희는 자신들의 화려했던 명품 옷 대신 푸르스름한 수의를 걸친 채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전관 출신의 거물급 변호사를 선임하면 어떻게든 이 위기를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헛된 희망을 품고 발악을 시작합니다. 두 사람은 남은 비자금을 탈탈 털어 법조계의 황제라 불리는 전관 변호사를 매수해 죄질을 축소하고 집행유예로 풀려날 음모를 꾸미며 접견실 창틀을 붙잡고 비열한 미소를 짓게 됩니다. 변호사님, 돈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제발 우리 남편들이랑 우리 좀 여기서 빼내주세요. 그깟 비품 좀 잘못 납품해서 사람들이 몇 명 아팠던 것뿐인데 구경에 그년이 대기업 총수랍시고 권력을 남용해서 우리를 매장하려는 거라고요. 전관의 힘을 보여서 기어이 그년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세요. 미희와 영희는 자신들이 무고한 투숙객들과 경혜의 유일한 은인인 재란이의 목숨을 앗아갈 뻔한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르고도 여전히 반성 없이 도끼를 뿜어냈고 돈만 주면 권력으로 법망을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추악한 발악과 음모는 재판 당일 거대한 법정의 문이 열리는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한 절망과 소름 끼치는 공포로 완벽하게 짓밟히게 됩니다. 미희와 영의 무리가 고용한 전관 변호사가 기고만장하게 법정에 들어선 순간 그 맞은편에는 국내 10위 대기업의 절대적 총수인 경혜가 직접 고용한 대한민국 최고 권위의 초호화 대형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수십 명이 단 한치의 틈도 없는 거대한 인간 장벽처럼 버티고 서서 법정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경혜가 움직인 법조계의 거물들은 전직 대법관과 검찰총장 출신을 비롯해 대한민국 법률의 살아있는 신화라 불리는 천재 변호사들이었으며 그들은 경혜의 특명을 받고 미희와 영희 무리의 모든 법적 퇴로를 완벽하게 차단하기 위해 단 하나의 구멍도 없는 완벽한 유죄 증거 자료들을 산더미처럼 쌓아 올린 상태였습니다. 미희 일당이 내세운 전관 변호사는 상대 측 변호인단의 명단을 확인하자마자 사색이 되어 손에 든 서류를 벌벌 떨기 시작했고 자신들이 감히 비벼볼 수도 없는 거대한 태산이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슬금슬금 눈치를 보며 변론을 포기하듯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재판장님, 피고인들은 단순히 단가 절감을 위한 과실을 주장하고 있으나 여기 이들이 주고받은 은밀한 대화 녹취록과 화학 폐기물 불법 거래 장부를 보십시오. 이것은 명백히 대기업의 신뢰도를 추락시키고
무고한 시민들과 특정 개인의 목숨을 노린 잔인한 살인 미수이자 테러 행위입니다. 저희 변호인단은 피고인 전원에게 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중한 법정, 최고형과 함께 피해자들에 대한 수백억 원대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신청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최고 변호사들의 서슬 펄언 송곳 같은 변론이 법정에 메아리치자 재판장은 단호하게 망치를 두드렸고 미희와 영애 그리고 그들의 남편들에게 단 1초의 선처도 없는 중형이 선고되며 그들의 추악한 손목에 영원한 파멸의 사슬이 채워지게 됩니다. 법정 최고형의 선고와 동시에 그들의 전 재산은 한 푼도 남김없이 압류되어 공중분해되었고 남편들이 지은 죄의 대가로 그들의 자식들과 가문 전체는 하루아침에 전과자의 가족이자 파렴치한 살인 미수범의 핏줄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길거리로 나앉아 피눈물을 흘리는 영원한 저주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렇게 법에 준엄하고도 가슴 뻥 뚫리는 심판이 완성되던 그 시각, 경에는 모든 권력의 무게를 내려놓은 채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제라니의 병실로 돌아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섭니다.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던 제라니는 한결 건강해진 모습으로 고개를 돌려 경애를 바라보았고 경애는 수많은 변호사와 수행원들을 모두 문 밖에 물려둔 채 오직 17살의 단짝 친구 구경애의 모습으로 제라니의 품으로 다가갑니다. 경애는 제라니의 무릎 위에 조용히 머리를 누이고 누웠고 제라니는 그런 경애에 지친 어깨를 가만히 다독이며 거친 손으로 머리카락을 쓸어내려 주는데 두 사람의 눈에서 말없이 흐르는 뜨거운 눈물은 그동안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듯 따스하게 병실을 적시게 됩니다. 제라나, 이제 다 끝났어. 너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짓밟았던 그 나쁜 인간들. 전부 다 죗값을 받게 했어. 나 이제 대기업 총수로서가 아니라 내 친구 경애로서 정말 떳떳하게 내 곁에 서고 싶어. 평생을 외롭게 싸워왔는데 내 품에 이렇게 누워있으니까 내 평생의 한이 다 녹아내리는 것만 같다. 고생했다, 우리 경애. 내가 얼마나 무거운 왕관을 쓰고 외롭게 버텨왔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져. 내가 제 아무리 높은 회장님이 되어도 나한테는 언제나 내 손을 꼭 잡아주던 내 소중한 단짝이야. 이제 나 건강해졌으니까 우리 남은 인생은 눈물 흘리지 말고 서로만 바라보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자. 제라니는 깊은 눈물과 함께 경애를 가슴 가득 끌어안았고 돈과 탐욕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오직 순수한 우정 하나로 서로의 구원이 되어준 두 여인의 아름답고도 눈물겨운 포옹은 보는 이들의 심장을 거세게 뒤흔들며 폭풍 같은 감동과 소름 돋는 카타르시스를 선사하게 됩니다. 경애는 제라니의 따뜻한 심장 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완벽한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되었고 두 사람은 마주보며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지으며 눈물 어린 상봉의 대단원을 아름답게 마무리 짓습니다.